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벌써 유튜브에서 미스유님, 예, 김경일 교수님 순서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793님, 교수님 요새 세상 보면 마음이 답답한데 제 마음 좀 뚫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은 네. 참 내로남불에 관해서 심리학 하신 분들은 또 내로남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네. 자기 책임만 그렇죠, 자책만 그렇죠. 하면 그 이야기. 네, 자존감 떨어지니까요. 자존감 떨어진다. 네, 네. 네. 저도 합니다. 제가 늦으면 길이 막힌 거고요. 그렇죠. 친구가 늦으면 그 친구가 게으른 거고. 예. 좀씩 하죠. 네. 이게 우리가 다 내로남불을 하긴 하죠. 그럼요. 예. 기본적으로 이걸 귀인이라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귀인? 네,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 아니라 원인을 어디에 두냐. 귀인.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돌아갈 귀자.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예. 네, 이제 방송국에 오다가 그럼 제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살펴요. 바닥이 미끄럽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나 때문이 아니야. 네네. 내 다리가 부실해서가 아니야. 그렇죠. 예. 다른 분이 제가 넘어지는 걸 보거나 아니면 예. 미끄러지는 걸 보면 예. 저 양반이 어제 술 드셨나? 이제 본인 귀인, 그러니까 사람 행위자의 귀인을 한다 그러죠.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네.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제 와이프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는 얘기예요. 예, 그 막 이렇게 구박을 하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게 되는 거군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행위자는 자기를 못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요. 예. 그 다음에 관찰자는 예. 행위자를 더 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게 진짜 뾰족 나왔다. 보도블록이. 이쪽 부분은. 네. 예. 그래서 가리켰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운동을 뭐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그 뾰족 나왔다라는 걸 예. 계속 고집을 피우시거나 주장을 하시면 예, 안 되죠. 성격이 모난다는 얘기를 그렇죠. 진짜 들으시니까.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게 심리학에 따로 뭐 규정된 게 있습니까 혹시? 사실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예. 뭐 당연히 이제 심리학 용어에는 없는데 예. 이렇게 내가 하는 거는 상황 때문이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건 그 사람이 그런 그 속성을 지닌 것이다라고 예. 하는 걸 그러니까 기본적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 귀인 편향이라 그래요. 귀인 편향이라는 표현이 아마 여기에 그런 용어가 여기 들어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다 그렇게 간 거고 예. 그다음에 상대방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건 네가 그래서 그런 거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상황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그게 관행이라고 하는 거고 예. 보통 예. 관행이나 아니면 습관이나 아니면 그 외에 뭐 풍습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건 당신이 그래서 잘못한 거다. 라고 하면은 그게 자질로 맨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그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예. 참 씁쓸하네요. 네. 생각을 해보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근데 그래서 바꿔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건 나의 자질이 혹은 자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건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흔쾌히 자기의 행동을 자기한테 귀인해버리거나 귀인해주거나 네. 아니면 그러면 그 사람이 상당히 좀 그 허심탄회하거나 굉장히 좀 진실성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윤리학에서는 우리 동양 윤리학에서는 신독이라고 해서 예, 혼자 있을 때도 늘 신실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양 윤리학에서도 인테그리티가 최고의 윤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신독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인데 네. 항상 신실하라는 건데 항상 신실하기가 그게 인간이 쉽지 않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좀 환경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그럼요. 다른 요인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원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의 귀인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그게 동양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언론에서 보도를 하실 때도 동양에서는 조금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자식이고 어디를 졸업했고 어디에 살고 이렇게 상황적인 요인을 자꾸 설명을 많이 해요. 가족이나 가문이나 네. 학교나 인맥이나 이런 걸 쫙 그렇죠. 펼치는군요. 그런데 이제 그 서양은 조금 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런 그렇죠. 쪽에서는 행위자 자체의 귀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황보다는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 정황만 보통 그 인과관계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좌제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자꾸 연좌제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이런 논란은 정도는 좀 다르지만 미디어가 워낙 발달을 해서 사실은 뭐 미국 대통령 선거라든가 유럽의 총리 선출 과정에서도 사실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더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더 그게 연결성을 짓는 경향이 강하죠. 자기소개서 쓸 때도 자기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부터 소개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네. 그거는 근데 지금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물론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입시라든가 이럴 때는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구조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쓸 정도로 앉으면 자꾸 그 주변 그 사람의 관계들을 자꾸 묻게 되어 있죠. 네. 사실은 대기업이나 은행권 같은 경우도 그게 본인들 영업에도 도움이 되니까 사실은 또 뭐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래서 뭐 암 중에 다 하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참 이게 구조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근데 누군가를 탓하거나 뭐 이 앞뒤 맥락 안 보게 되면서 너무 자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한테 엄격하면서 남도 똑같이 그래야 돼. 그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한테 그 적용하는 기준도 엄격하고 남한테 적용하는 기준도 엄격하면 사실은 비난할 수는 없죠. 비난은 없지만 친구 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주위에 많은 친구가 있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사회가 대부분 놓치는 거짓말쟁이들을 잘 잡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조직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분위기를 좀 망친다, 조금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을 그런데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언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게요. 100명, 200명의 멤버들도 그 구성원들도 못 보는 거짓말쟁이를 그 사람들이 잡거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언론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굉장히 엄격하고 남한테도 엄격한 잣대를 대는 사람들. 그렇죠. 문제는 이제 자기한테 기준은. 자기한테는 대부분이 아니고 100%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자기한테 기준이 타인한테 적용하는 기준만큼 자기한테 엄격하기는 정말 쉽지 않죠. 그 정도의 잣대를 주기는. 그런데 눈에는 띄거든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런 보도라든가 이런 언론에 참 적합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 하나 문제는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한정지어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자 그럼 다른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필요하죠. 잠깐만 이 양쪽 다 기준이 완화된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죠. 이렇게 보는. 우리는 도덕성보다 그래도 능력이 중요하다고 봐. 그 정도의 도덕적 비윤리적이라도 그 정도는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건 그리고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사실 상당히 사회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도덕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러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좀 합의하는 게 좋겠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노남불이라는 어떤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냥 1대1로 말다툼을 할 때도요. 예.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툭 나오기 직전에 바로 뭐냐면 너도 그랬잖아라는 얘기가 나와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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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사소한 말다툼을 할 때도 잠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자라고 누군가가 혹은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한 얘기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면 이러면 뭐 네 말투도 만만치 않거든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다른 데로 주제가 옮겨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든 어쨌든 상대방이든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이 주제를 먼저 끝내고 다음 주제로 옮겨가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게 바로 다 섞여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네트워크도 발달하다 보니까 주제가 섞여버리는 거죠. 섞여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왜 한 가지 주제씩 해결을 하면은 5분에 끝나고 5분에 끝나는데 두 개가 섞여버리면 합쳐서 10분이 아니라 30분이 더 안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런 감이 많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예. 네, 그 내로남불을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진짜로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의도된 거짓말은 대부분 기억이 납니다. 아, 의도된 거짓말은. 네, 자기가 의도됐다라는 건 뭐냐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 그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큰데요. 거짓이군요. 단 하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또 문제가 다릅니다. 아,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네. 그러면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네. 인간은 왜냐하면 특이한 걸 기억하거든요. 감정을 기억하고. 원래 계속 거짓과 이손으로 살았으면 편하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놓쳐요. 그 사람이. 그렇군요. 너무 평범하고 아니면 평이하게 넘어가니까요. 예. 김종우님, 나는 문제 없어. 이 노래가 딱이네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우성님, 저도 골프를 하면 제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하고 후합니다. 비슷하군요.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공이 뭐 어디에 떨어져 있으면 조금 좀 치워서 치고 남들한테는 엄격하게 딱 그 자리에서 쳐라고 하고 뭐 이런 게 골프죠 또. 근데 그런 행동을 너무 자주 하시면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너무 완화된 그 기준을 대고 남들한테 엄격한 기준을 많이 들이대다 보면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실 자기와 남의 구분이 사실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가까운 사람들. 정말 내가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의 자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점점 완화되면 인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완화된 잣대가 더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 라고 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집단 전체가 망가져 있는 집단 부패가 될 수가 있군요.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거를 이제 부적절한 신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가족 같은 회사 만들지 마라. 너무 가까운 사이들로 사람들을 옆에 주위에 두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드리는 게 완화된 기준을 너무 자주 쓰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집단 전체가 그러면 이제 서로 거짓말로 골프를 그렇죠. 그 4인 전체가 하는 것도 있고.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그렇게 가까워진 분들이 서로의 각자 그리고 서로에게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또 그 극한 싸움이 없거든요. 게다가 꼴불견이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 너도 그랬잖아만 하게 되는 그런 싸움이 되겠군요. 우리가 뭐 청문회 같은 데서 예전에 굉장히 가까웠던 분들이 서로 너도 그랬잖아 나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죠. 그 기준선을 사회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도덕성은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지.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 조직 내에 혹은 친한 사람들 내에 약간은 까칠하다라고 얘기하는. 조금 이렇게 좀 꼬장꼬장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그런 분들을 분위기가 좀 떨어지고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런 분을 한두 분씩 중요한 자리에 놓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그게 이제 통합 정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쓴소리 하면. 잔소리라고 하죠. 쓴소리 잔소리를 할 분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야 내가 안전해집니다. 내가 안전해지죠.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님, 세상에 피해 안 주는 내로남불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정민님은 흥미있는 심리학 교수님 감사합니다. K7617님, 이 코너 시간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으로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